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국가 조직을 개혁을 한다. 뭐 검찰을 개혁한다. 국정원을 개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혁한다. 이런 개혁을 할 때, 개혁의 그 요체가 뭐냐? 관련 법령을 바꾼다든지, 또는 법 체계까지도 좀 손을 본다든지, 뭐 조직도를 바꾼다든지 등등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조직의 체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어떤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은 그대로 숨 쉴 때가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여러 국가 조직 중에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 안보에. 이건 시급하게 뜯어 고쳐야 된다. 이제 이런 대상이 됐던 곳, 뭐 국방부도 있겠고요. 그 중에 국정원도 있겠고, 뭐 방통위도 있겠고, 여러 곳이 있겠는데, 이제 국정원 얘기가 요즘 크게 지금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뭐 파열음이 생기면서 지금 김규현 국정원장 거취 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국정원 1급 인사를 중지를 시켰고 대상자 5명을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지요. 대통령실이 국정원에 대해서 정밀 진단에 착수를 했다. 그러니까 김규현 국정원장 손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용산이 개입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하고 베트남 방문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방문 일정이 담배 끝나고 나면 그때 김규현 국정원장 거취 문제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김규현 국정원장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쪽으로 점점 말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그 국정원 내부에서의 입지가 튼튼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외교부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대 정부의 청와대에 있으면서 안보실, 안보계통으로 쭉 핵심 요직을 맡아온 인물이고 또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투철한 그런 그 철학과 신념이 여러 번 검증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김규현 국정원장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보수 정권과 함께 그 나라의 어떤 방첩 제1선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적임자 중에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김규현 그 국정원장의 최측근이다라고 알려진 인사가 있습니다. 그냥 A씨라고 해 두겠습니다. 이 A씨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역량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뭐 한직을 전전하고 정말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국정원의 핵심 요직 쪽으로 이제 처지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규현 국정원장은 사실은 출범 초기에 그 국정원의 아주 중요한 요직 중에 하나가 기조실장 자리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국정원의 모든 인사, 살림살이 이런 것을 도맡아 하는 요직이기 때문에 기조실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국정원장하고 어떻게 서로 이 케미를 맞춰서 일을 해 나가느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거기에 이제 검찰 출신 조상준 기조실장이 들어와 있었는데 인사 문제를 놓고 김규현 국정원장하고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1차 파동,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조상준 기조실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상준 기조실장이 있던 자리에 누군가 그 비슷한 역할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상한 사람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바로 김규현 국정원장의 최측근이라는 A씨, 이 사람입니다. 이제 그 국정원 김규현 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때의 폐단을 바로잡자라는 취지에서 1급 20여 명, 그 다음에 2급, 3급 100여 명 대거 교체하는 그런 인사를 했었지요. 결국은 국정원에 대해서 김규현 원장도 그렇고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도 그렇고 사람을 바꿔야 된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의 그 통치 철학에 거기에 완전히 엎드려 있었던, 거기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을 가지고는 새롭게 국정원에 그 혁신을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이 사람들을 대거 솎아내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만 새로운 인물로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통치 철학과 안보 그에 관한 새로운 그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간첩들을 잡아내는 일에 국정원이 가장 먼저 나서야 된다는, 가령 말하자면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현직에 일선에 복귀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을 바꿔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100여 명씩 대거 교체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때 이제 김규현 원장의 최측근이라는 이 A씨는 국정원의 공채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쭉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국정원의 내부 인사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규현 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김규현 원장은 외교부, 그 다음에 청와대의 안보라인, 여기서 핵심 요직을 맡았을 뿐 국정원 내부에서 일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A씨를 불러다가 그 내부의 인사 문제를 상의를 하고 그랬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 A씨가 천거를 했던 인사들 중에 몇몇이 국정원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그런 사례가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그 논란이 됐던 인물, 가령 B씨라고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평양에 갔잖아요. 그래서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그 연설문을 이제 여러 부처에서 각 부처의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국정원 버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B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B씨가 A씨 눈에 들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주요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보직에 이제 발령이 났다. 이래가지고 국정원 내부에서 말들이 많았던 겁니다. 또 내부 감찰을 맡고 있는 C, 이제 이 사람도 입방아에 오르내린 케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을 나갔던 이 CC인데, 그 사람이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에 직보했다는 의혹으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때도 거론이 됐었던 인물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말에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특정 라인을 솎아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로 김규현 원장이 A씨를 핵심 보직에서 빼고 그 대통령의 그 특정 라인을 어떻게 하라라는 말을 이행을 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됐던 A씨를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국정원이 여러 방첩 사건을 이제 성과를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김규현 원장이 A씨가 아주 여기에 공로자다. 그래서 상을 받게 상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때 이 A씨를 다시 1급으로 승진을 시켜주려다가 문제가 터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김규현 원장이 신임 국정원장이 되면서 바로 이 A씨가 3급에서 그것도 핵심 노른자위를 맡고 있다가 2급에서 다시 1급으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초고속 승진 라인을 밟고 그렇게 나가다가 이번 사태가 터진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씨 현재 대기 발령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 여러 인사가 5월 수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그 조상준 기조실장과 김규현 원장의 갈등을 1차 파동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인사 파동을 이제 2차 파동이다. 지금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교체가 될 것이다. 아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은 또 김규현 국정원장이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김규현 원장을 질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질책까지는 아니고 그냥 최근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그 김규현 원장이 외교부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런 쪽으로 아주 밝은 A씨를 전적으로 신임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국정원장을 제외한 국정원 그 내부 인물들에 대해서 그 조직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외부에 알려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외부에 알려져서도 안 되는 그 예산의 집행 내역,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그 조직에 다 소속되어 있는 그 요원들, 그런 것이 외부에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국가기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A씨, 뭐 B씨, C씨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 드디어 이제 최종 단계까지 터진 것이다. 그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을 장악을 하고 거의 북한에 대해서 그냥 흐리멍텅 이게 북한을 도와주는 세력인지 북한에서 내려보는 간첩을 잡아내는 세력인지 불투명해진 그런 조직의 인사들을 전부 다 솎아내는 교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불거진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더군요. 용공 세력과 반공 세력이 일대 전쟁을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튼 국정원 그 내부 인사 파열음 하루빨리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돼서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국정원이 되도록 용산의 대통령실, 그다음에 김기현 국정원장 지금 뭐 정밀 진단을 하고 있다니까 하루속히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국정 철학과 안보, 외교 이런 것과 같이 이 국정 운영의 궤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혁신하는 탈바꿈하는 그런 국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